자, 지금 시간이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후 11시 44분. 좀 늦었죠? 자, 선물은 2.31% 올라서 324.95입니다. 324.95. 와, 월봉을 봤더니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만 보시면 되냐면 돈만 보세요. 외국인이 돈을 빼거나 개인이 매수를 하면 이게 다 윗골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윗골이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돈만 보시면 돼요. 예. 돈이 계속 들어오면,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도가 지속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물을 계속 사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한 이 정도까지는 보여요. 330대. 네. 근데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산다. 그러면 이제 꼬리가 쫙 달리는 거죠. 자, 주봉은 딱 상단선에서 끝났습니다. 와, 이건 솔직히 예상이 전혀 안 되는 흐름인데, 와, 뜬금없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냐?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겠죠. 왜냐면 거래 일수가 3거래일에서 5거래일로 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늘면 여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6.75 위는 막힌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으로는 열었는데 아래쪽으로 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수자가 보유는 할 수 있어. 보유는 할 수 있는데 신규 매수는 뜯어 말려야 돼요. 신규 매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격불변이 딱 맞고 있는데 거래량이 고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 여기는 막힌다고 봐야죠. 등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번 주 고가 정도는 막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가 지금 317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매수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일봉도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도 공중부양돼 있고 주봉도 거의 공중부양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뭐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지 주봉하고 일봉은 하단선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쳐올린 거지 이걸 보고 매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가를 안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시가를 보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가를 보시고, 이게 고가를 넘지 않겠다 싶으시면 그냥 매도하시면 쭉 빠질 거고, 고가를 넘으면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죠. 왜냐면 주봉도 고가를 넘는 거고 일봉도 고가를 넘는 거라서 어쨌든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왜 갑자기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외국인이 현물 사고 선물 사서 올라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중국 증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별로 결과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좋을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인위적으로 쳐올렸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겠죠. 자, 분기봉인데 이건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저가를 지키면 산다. 347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분기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347.12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킨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도중에 다시 내려와서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키고 있으니까 매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매수 구조만 존재하는 거지.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구조만 살아있는 거지. 뭐 하단선이 있어서 매수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시고 분기봉 저가만 안 깨지면 347까지는 노려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답이 없어요. 이 구조는 답이 없는 구조고, 뭐 개인이 계속 현물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 329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현물 매도세가 오늘처럼 계속 지속되면 329까지는 일단 간 뒤에 거기서 지난달 고가를 넘을지 아니면 미끄러질지 결정을 하겠죠. 이게 좀 다양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021년 12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요 월봉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12월 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양봉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11월 달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1월이고 이게 12월이에요. 예? 근데 1월 달에 딱 찍고 쭉 내려와서 이 저가를 깼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가 깨지면서 왕창 내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지금 아래 꼬리가 없잖아요. 아래 꼬리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에 저가 방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올릴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이렇게 당겨 올리면 어쨌든 다음 달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를 방어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아래 꼬리를 안 만들고 그냥 쳐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 돼도 여기가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움직이면 설사 이번 달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다음 달 시가 찍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저가 깨면 여기 다시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려면 현물 매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개인의 현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뭐 그냥 단기적인 상승이고 이거 다 윗골이 돼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329 라인. 요거 제가 다음 달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하단선이 안 올라온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위치는 이 정도. 318.89까지. 그러면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게 딱 요 정도예요. 지금 이만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여길 깨면 여기도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래일밖에 안 됐잖아요. 시작하니까 이거래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월말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월말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게 엄청난 상승세니까 와 이거 계속 월말까지 오르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올라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한 달 내내 들어와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하는 방법, 이런 구조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돈이 한 달 내내 계속 들어옵니다. 예. 상승도 꽤 많이 해요. 뭐 월봉 고가 넘고 쭉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3년도 11월 달, 12월 달 그런 봉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달 내내 개인이 매도하고 한 달 내내 외국인이 매수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또 달 바뀌면 또 한 달 내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수급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차트로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계속 돈을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차트 보시지 말고 개인 현물 매도하고 외국인 현물 매수하면 위로 가는 거예요. 329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럼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자, 주봉은 그냥 공중에 떴습니다. 주봉은 공중에 떴고, 얘는 수급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맨 아래에 있고 거래량이 늘어서 횡보고, 여기는 고가가 오르면 맨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올라탈 수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올라탈 수 있는 구조인데 선물이 올라타기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선물 쪽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고 현물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은 없어요. 단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는 매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고점 위로는 매수는 불가능하고, 지금 하단선이 만들어진 거는 317 라인에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봉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봉만 보시고 가는 거예요. 일봉만 보고 저점 지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매수. 그 다음날 저가를 지킨다, 매수, 이렇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경우에만. 왜냐면 주봉은 다음 주에 방어할 생각이 1도 없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돈을 들이밀면서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방법 말고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과해요. 이 하루 상승으로 엄청나게 과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적극 추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자는 제 입장에서는 보유 영역에 들어갔고,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은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돼야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거고, 매도자는 일봉이 고가만 낮추면 그냥 매도하세요.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봉이 고점을 낮춘다라는 건 월봉이 고가가 나왔다, 월봉의 고가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매도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났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고가 1, 저가 1, 종가 1, 그 다음에 거래량이 0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락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이게 하락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하락하기 되게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늘어버리면 골 때립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하락봉이 되는 거니까 상승하려면 무조건 보합 이상 나와야 돼요. 상승하려면 보합 이상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거 개파락 나오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지금 고가랑 거리가 있어요. 지금 고가가 326이고 종가가 324니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해줘야 2%라도 올라가지고 어쨌든 시도를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 오르지 않고 만약에 1%나 2% 정도 빠지면 고점 대비 3%나 4%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올라서 현재 있는 고가를 어쨌든 넘으려는 시도가 나와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그게 아니라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 미국 증시 내려 있고 야간 선물 내려 있고 그러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서 아래쪽에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게 월봉으로 보면 다 윗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로 쳐올린 게 상승하려고 쳐올린 게 아니라 윗꼬리를 만들려고 쳐올렸다 그러면, 예, 그건 상방 투자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세요. 다음 주 하락하기에 좋은 날, 월, 그 다음에 목요일. 예? 월목이에요. 월목. 월목금. 월목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승하면 수요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월요일 날 하락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면 월요일의 하락이 주봉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하락해서 일봉이 하락했다 이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월요일 날 하락하면 주봉이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상황이라 아래가 열린 상태에서 내려간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레버리지는 매수 영역 벗어났으니까 그냥 보유만 고민하세요. 이건 절대 매수해서는 안 돼. 보유. 예?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팔면 보유하시는 거 말고는 전략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예,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위에 있거든요. 예, 거래량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고버스는 이제 매수 영역에 들어왔죠. 분기봉은 어차피, 예, 이거는 할 일이 없잖아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요 매수가 지금 여기는 찍었어요. 예? 매수가까지 왔다고. 예. 그때 얼마라 그랬더라? 2,400 여기 있잖아요. 57원. 2,457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왔어. 예. 55원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점을 다시 안 깨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점을 다시 안 깨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월봉상 저가가 안 깨졌고 매수가도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이제 매수 구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수가 가능한 거고, 요게 약한 선이고 요게 본선이란 말이에요. 예? 한 번도 안 쓴 거. 그게 2,457원이니까 2,455원 아래로는 매수인데 어쨌든 찍었어요. 주봉은 아래도 열리고 위도 열리죠. 이건 양쪽 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얘는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이격볼배 2,424원 정도. 2,425원? 예, 이 정도까지, 만약에 저가 깨면 이 정도까지 밀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밀려도 아마 다시 감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 이 차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200이랑 선물 때문에 그래요. 자, 일봉은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거는 매수하라고 만든 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저가가 지켜져야 돼요. 일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저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증시를 쳐올렸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데, 예, 갑자기, 예, 돈 들이밀면서 지금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이해하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뭐 상방을 예상하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분들은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방을 막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2377을 찍어야 하락이 완성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377.76 아래로 찍고 나서 월요일날 올려도 된단 말이에요. 예? 월요일날 올려도 된다고. 왜냐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려도 상관없는 날에 억지로 지금 위로 쳐올린 상황이라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하락을 완성하고 다음 주에 1조 원 매수해가지고 들어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에서 굳이 하락을 완성하지 않고 억지로 들어올렸을까?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뜬금없이 금요일에.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근데 저는 사실, 예, 저는 오늘 2377.76 아래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322.66 아래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377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코스피도 양쪽 다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6주봉 보면, 예, 여기도 어긋났어요. 이거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보세요. 어긋났잖아요. 응? 또 어긋났다고, 여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걸 되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데드를 내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봉이 바뀌어서 36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데드가 안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시간이 지나면 데드가 나야 돼요. 여기를 지금 데드를 낸 상태라, 여기도 데드가 나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결국 얘기는 322.66 위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라면 322.66 위에서 매수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기봉 설명할 때 322.66 아래 278.56인가요? 그거 위에, 그래서 그 사이 공간에서는 어쨌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322.66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어쨌든 월봉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봉으로 뭐 더 짧게 뭐 매수를 가져가겠다, 뭐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322.66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컴백할 수 있어요. 예? 컴백할 수 있다고. 이게 데드 내고 끝내야 될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데드를 계속 냈는데 여기를 안 내고 마감하기도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봉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면 2월 14일 날 끝납니다. 2월 14일. 예. 그러니까 2월 14일에 322.66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월 4일인데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지나면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상승해서 끝났고, 여기 데드 내는 거 실패했어요. 데드 내는 거 실패했습니다. 저는 데드 날 거라고 예상한 거고, 실제로는 데드가 안 났죠. 그러니까 제 분석은 틀린 거고, 이거는 계속 연장돼요. 이건 계속 연장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시간에 대한 제약이, 보시면 여긴 데드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도 데드를 내야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돼서 그 다음 시간은 2월 14일이라는 거. 그때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선물은 1조 얼마까지 샀더라? 1조 거의 한 3천억까지 들어왔었어요. 지금 6천억 정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2% 올리느냐고 1조 3천억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뭐 할 얘기 없죠. 1조 3천억 들어오는데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은 7천억대고 그 다음에 선물은 1조 3천억대가 유입이 됐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뭐 하방이 옳다 이런 얘기 못해요. 얘기하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못 내린다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내릴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 이 정도 급등할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의외의 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보시면 오늘 개인이 6,985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2,843억 샀고 기관이 이제 3,204억을 샀고 선물은 이제 그 7,205억을 샀는데 1조 3천억에서 그래도 6천억 정리해서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당일로 보면 완전 상방이에요. 누구도 이걸 가지고 저는 토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상방인 자금의 흐름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견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누적으로 보면 매도예요. 응? 누적으로 보면 매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천억을 매수했잖아요. 근데 어제 5천억 매도했거든. 5천억 매도하고 7천억 매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강한 상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직은 강한 상방이 아니라고, 선물 매수로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현물은 4천억을 사고 6,900억을 팔았기 때문에 누적으로 2,842억 밖에 안 되고, 외국인은 현물을 2,382억을 매도했다가 2,843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봤을 때도 461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꽤 올랐잖아요. 지수가 1.94% 오른 거란 말이에요. 월봉으로 1.94% 오르는데 외국인 돈은 461억이 들어갔고 개인은 2,842억 정도의 매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여기서 현물을 조금만 팔아도 매도가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오늘처럼 계속 외국인이 현물 매수로 들어오면 어쨌든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신뢰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고요. 오늘 거래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합쳐서 보면 없어. 선물도 없어. 현물도 없다고요. 선물은 5천억 매도했다가 7천억 매수했으니까 2천억 밖에 안 되는 거고, 현물은 2,300억에서 2,800억이니까 고작해야 400억 밖에 매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폭을 유지할 만큼의 자금의 힘이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틀치의 자금만을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아직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냐? 작년에 1년 동안에 1조 2,700억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조 2,700억 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면 이걸 위로 땡길 생각이 있으면 현물을 때려 박아야죠. 근데 아직 그만큼의 힘이 안 들어왔고, 두 번째는 개인이 5조 3천억이었나? 작년에 매도 남은 게. 그러니까 개인만을 봤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개인이 더 비싼 위치에서 매수하게끔 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 올려가지고 더 비싼 위치에서 걔네한테 현물을 막 넘기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 이 정도 돈으로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조 정도 넘어가면, 1.5조 원 정도 넘어가면 조금씩 이제 신뢰를 갖는 거죠. 왜냐면 1.5조라는 돈을 청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1.5조 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5천억도 안 넘었잖아요. 양쪽 다. 개인의 현물 매도도 아직 5천억이 안 되고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5천억이 안 돼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면 글쎄?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글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응? 자금이 들어온 거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고,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대부분 선물 때문이잖아요. 현물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1조 3천억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6천억을 정리해버렸으니까 부족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 물음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 시가 보고 월요일의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이게 윗꼬리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쳐올린 건지, 예? 아니면 상승세로 돌아서려고 폼을 잡은 건지, 예? 그건 월요일 정도 돼야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에 쏟아지면 월봉의 윗꼬리가 되는 거고, 예? 월요일에 버텨야 어쨌든 이제 몸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올라서 월봉은 상단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외국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 위치를 사수하려고 하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 이틀 정도만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2377.76, 322.66 목표를 한 건 틀린 거예요. 그죠? 네, 틀린 거라고. 돈이 거꾸로 돌았기 때문에 전혀 반대로 갔고,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